도시의 풍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흐르는 네온사인은 화려하지만 그 빛의 이면에는 소리 없는 비명이 고여 있습니다. 혹시 최근 점심시간 허기를 달래러 들어간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서 기묘한 정적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우리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사람의 따뜻한 미소가 아닙니다. 차갑게 빛나는 직사각형의 기계, 바로 키오스크라는 이름의 디지털 문지기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그 기계는 효율성의 상징입니다. 이어폰을 꽂은 채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편리한 도구일 뿐이죠. 하지만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에게 그 앞에 서는 시간은 마치 심판대에 오르는 것과 같은 형벌의 시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뒤에는 바쁜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시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화면 속 글씨는 왜 그리 작고 메뉴 이름은 또 어찌나 복잡한 외래어 투성인지. 세트의 감자튀김을 변경하시겠습니까? 제휴 할인 바코드를 입력하세요. 쏟아지는 기계의 질문들에 당황해 허둥대다 보면 야속한 기계는 처음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모든 것을 지워버립니다. 결국 주문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저는 너무나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햄버거 하나를 못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내 주머니에 정당한 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깊은 자괴감입니다. 내가 너무 뒤처진 걸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는 그 한숨. 우리는 이것을 디지털 소외라고 부르지만 저는 감히 이것을 기술이 인간에게 가하는 조용한 폭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소외가 단순히 밥 한 끼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 접근성은 곧 생명줄입니다. 현금을 찾고 공과금을 내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확인하는 일은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행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은행 유리문에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은 분노했죠. 직장인이 점심시간 아니면 언제 은행을 가란 말이냐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이면에는 더 큰 절망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지점 통폐합이라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은행들은 효율성을 이야기합니다. 모바일 뱅킹 이용자가 전 국민의 80%를 넘었으니 비용이 많이 드는 오프라인 지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경영학 교과서적으로는 완벽한 정답일지 모릅니다. 임대료를 아끼고 창구 직원의 인건비를 줄여서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를 수익성 개선이라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 때문에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합니다. 평생 거래했던 동네 지점이 사라지고 30분 거리의 옆 동네 통합 지점으로 가야 하는 80대 노인의 고단함을 은행 경영진들은 엑셀 파일 위에서는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은행 창구는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고 내 피 같은 재산이 안전하다는 것을 사람의 눈을 통해 확인받는 위로의 공간이었습니다. 은행이 떠난 자리에 덩그러니 남은 것은 ATM 현금 자동 입출금기뿐입니다. 기계는 차갑고 말이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3번 틀리면 가차없이 거래를 중지시키고 카드를 뱉어냅니다. 기계 앞에서 당황하는 노인에게 어르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청원 경찰조차 이제는 없습니다. 은행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동시에 라이선스를 받아 영업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국민의 예금으로 성장한 그들이 이제 돈이 되지 않는 고객은 기계 앞으로 내몰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더 과격하게 이 길을 걸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유럽의 복지 천국이라 불리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현금 없는 사회를 선언했던 나라입니다. 몇 년 전 스웨덴의 풍경은 그야말로 디지털 유토피아였습니다. 버스 요금도 현금으로는 낼 수 없고 길거리의 작은 커피 트럭은 물론 심지어 교회 헌금조차 앱으로 내는 세상이었습니다. 현금 수송 차량이 사라지니 강도 사건이 급감했고 모든 거래가 기록되니 탈세와 지하 경제가 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유명 팝그룹 아바의 멤버 비올은 울바에우스까지 나서서 현금은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예찬론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디지털 파티가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시골에 사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고 복잡한 인터넷 뱅킹 인증서 발급조차 어려운 그들에게 현금 결제 거부는 곧 생존권의 박탈이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물 한 병을 살 수 없고 공중화 장실조차 이용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은 문명 사회에서 벌어진 야만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스템의 취약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규모 전산 장애가 발생하자 스웨덴 사회 전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금이 사라진 세상에서 디지털망이 끊기니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는 거래의 진공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거대한 모래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스웨덴에서는 현금 반란이라 불리는 시민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노인 단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은퇴한 경찰청장이 이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현금을 쓸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결국 스웨덴 의회는 움직였습니다. 은행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을 고치고 식료품점이나 약국에서는 현금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달린 자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줍기 위해 뒤늦게 멈춰선 풍경입니다. 영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익성을 좇는 대형 은행들이 수천 개의 지점을 폐쇄하면서 시골 마을들은 이른바 금융 사막으로 변해갔습니다. 은행에 가려면 차를 타고 1시간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속출했죠. 하지만 영국은 조금 더 인간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바로 뱅킹 허브라는 독특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특정 은행의 지점이 아닙니다. 여러 은행이 돈을 모아 만든 공유 지점입니다. 월요일은 바클레이스, 화요일은 로이드, 수요일은 HSBC 직원이 돌아가며 파견 나와 근무하는 시기입니다. 건물은 하나지만 그 안에서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주거래 은행 업무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경쟁하던 은행들이 공공성이라는 가치 아래 손을 잡은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우체국과의 동맹입니다. 영국 정부는 전국에 촘촘하게 뻗어 있는 우체국망을 활용해 기본적인 입출금 업무를 대행하게 했습니다. 은행 지점은 사라져도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국은 시골 마을 끝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노인들은 익숙한 우체국 직원에게 공과금을 내고 연금을 찾습니다. 영국 금융 당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은행이 지점을 폐쇄하려 할 때 단순히 수익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했습니다. 만약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폐쇄를 허가하지 않거나 뱅킹 허브를 설치하도록 강제합니다. 효율성보다 접근성을 먼저 생각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돈이 흘러야지 돈이 흐르는 곳에만 사람이 살 수는 없다는 철학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계급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자일수록 최첨단 기계를 먼저 사용하고 서민들은 낡은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을 예로 들어봅시다.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있는 VIP 고객들은 프라이빗 뱅커라는 전문 직원을 만납니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사람의 눈을 보고 상담을 받습니다. 앱을 켤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담당 직원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휴먼 터치, 즉 사람의 손길이 닿는 서비스입니다. 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은행 창구에 갈 시간도 없고 창구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작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챗봇이라 불리는 인공지능과 대화해야 합니다. 상담원 연결을 아무리 외쳐도 기계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디지털 시대의 가장 비싼 서비스는 바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온기,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공감은 이제 부유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키오스크를 잘 쓰는 자와 못 쓰는 자, 모바일 뱅킹으로 금리 우대를 받는 자와 창구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하지만 너무나 단단한 유리벽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금융 당국과 기업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혁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객을 줄 세우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는 것입니까?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이 없도록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날로그를 선택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디지털이 편리함의 문제라면 아날로그는 누군가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고령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은행 점포 폐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영국의 뱅킹 허브처럼 우체국이나 주민센터 혹은 편의점과 결합한다면 금융 채널을 더 촘촘하게 깔아야 합니다. 키오스크의 글자 크기를 키우는 큰 글씨 모두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하며 노인들이 헷갈리지 않게 더욱 메뉴 선택에 단순화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효율성이 인간의 존엄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은행 문을 닫는 것이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한 것이라면 그 시간에만 은행을 찾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금융 기본권은 누가 지켜줍니까?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단순히 문을 닫아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진짜 경영의 능력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키오스크 앞에서 혹은 은행 앱 앞에서 작아지는 기분을 느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왜 테이블에 메뉴판이 없냐고 따지는 어르신을 보며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혀를 찬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느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불친절하게 변한 것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의 능력을 시험하고 줄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기술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모멸감을 준다면 그것은 실패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늙습니다. 지금 최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당신도 언젠가는 반드시 새로운 기술 앞에서 쩔쩔매는 낡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뒤에 선 누군가가 혀를 차는 대신 조용히 기다려주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어느 늦은 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려고 줄을 섰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앞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와 동전들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세고 계셨죠. 뒤에 선 젊은 청년은 휴대전화를 보며 발을 구르고 있었고 저 역시 속으로 빨리 좀 하시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할머니의 손에서 동전을 조심스럽게 받아 대신 세워주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다 됐습니다, 어르신. 그 짧은 순간 할머니의 미안함 가득했던 얼굴에 번지던 안도의 미소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도요. 그것은 최첨단 AI도 초고속 오지 네트워크도 결코 줄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디지털은 차갑고 빠르지만 아날로그는 따뜻하고 느립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속도를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머뭇거리는 누군가의 등을 따가운 시선 대신 따뜻한 기다림으로 바라봐 주는 것. 버벅거리는 어르신을 위해 기꺼이 내 시간을 1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이 차가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인간의 품격이 아닐까요? 오늘도 지갑 속에 낡은 현금 10,000원이 누군가에게는 촌스러움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임을 기억하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